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님이 시누이까지 앉혀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동진이 너는 앞으로 네 동생한테 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결혼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시누이가 버럭한 채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노려보며 다시 말했어요. 지금 네 입으로 그런 말이 나와?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오빠 등이나 처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네 오빠랑 새언니 힘들게 하면 그때는 너 호적에서 파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아. 앞으로 나도 용돈 싹 다 끊을 거니까 얼른 일자리나 알아봐. 엄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내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취업 자리가 없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누가 너한테 대학까지 말라고 했어? 네가 공부 안 해서 못 간 거 아니야. 거기다 재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떨어졌잖아. 엄마, 세연이도 있는데 꼭 그런 말을 해야 해? 순간 신우이가 시뻘개진 얼굴로 쾅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는데요.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던 신우이 등 뒤에 대고 시어머님이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동진이 너도 그래. 네가 자꾸 돈을 저버릇하니까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방금도 말했지만 결혼했으면 니들 가정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이 똑바로 해야 가정이 온전한 거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도 사돈 양반 두 분께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살면서 며느리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사돈 양반 두 분께서 어찌나 신경을 써주시던지 평생 잊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동진이 너 장인 장모님 그리고 네 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여기 집도 있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저 인간이 취업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서 보통 걱정이 아니야.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저거 인간 만들어 놓고 가야 할 텐데 큰일이다. 그러니까 동준이 너도 이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동생 사람 만들 생각해. 알았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남편이 눈치를 보며 대답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우리 부부에게 많은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도 내가 알아서 지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괜시레 먼 길 올 필요도 없다. 그래도 제사 때는 내려와야지. 됐어. 제사 때문에 난리 나는 집이 어디 한두 집인 줄 알아? 네 아버지도 저승해서 니들이 잘 살기만 하면 그까짓 제사 안 와도 신경 안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니들만 잘 살아주면 난 아무 소원도 없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만 살아주면 되는 거야.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키웠는데요. 당신만 조금 힘들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뒤 우리는 식사를 하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잔 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 차 안에 참기름부터 이것저것들을 가득 실어주며 시어머님이 말을 했고요. 이 참기름 직접 짠 거니까 안 사돈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다 먹으면 내가 더 줄 테니까 말하고. 알겠어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았을 텐데 잘 먹어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밑반찬도 잔뜩 실었잖아요.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농사일도 해야 해서 종일 밖에 있으니까 전화해도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전화도 자주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무슨 큰일 생기면 그때나 전화할 테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우리 등을 떠미는 바람에 차에 올라타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가 멀어질 때까지 시어머님이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에 콧등이 시큰해졌는데요. 시어머님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다고 해야 할까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시어머님이 제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남편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온전한 가족을 만들고 잘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님은 우리 부부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시댁에 내려갔는데요. 이모님이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시어머니께 말을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언니도 가서 놀고 오고 그래. 며느리한테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하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며느리한테 사달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무튼 언니도 참 대단해.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언니 쟤들 주소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모님이 귀를 쫑긋 세운 채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오히려 놀란 듯 이모님께 대물었어요. 뭐야, 그럼 너는 아들 며느리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이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럼 너 혹시 아들 며느리 집에도 막 드나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엄마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네 아들한테나 네가 엄마인 거지. 아들만 사는 집도 아니고 며느리도 같이 사는 집에 네가 왜 들락날락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니네 아들 며느리가 허구한 날 싸우고 난리잖아. 넌 그 꼴을 보고도 아들 며느리 집에 드나들고 싶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살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님이 어찌나 정색하고 말을 하고 있던지 이모님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님은 우리 집 주소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저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울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오빠가 결혼하고 난 뒤 엄마랑 오빠가 용돈을 한 푼도 안 주니까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용 기술이나 배워볼까 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미용학원 다녀볼까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오빠 집에서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괜찮죠? 혹시 어머님이랑은 상의하고 올라오는 거죠?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제가 급히 물었는데요. 시어머님 성격의 시누이를 그냥 올려보낼 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시누이가 버럭했습니다. 혹시 제가 집에서 지내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싫은 티를 너무 내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싫은 게 아니라 어머님께 말은 하고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말도 없이 올라오면 어머님께서 걱정하시잖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도착하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 거니까요. 암튼 한두 시간 뒤면 도착하니까 집 주소 좀 문자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고요. 라며 시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을 했더니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제가 온다고 했으면 빨리 왔어야죠. 아가씨, 저 지금 막 퇴근하고 온 거예요. 암튼 엄마한테 연락은 안 한 거죠? 연락은 안 했어요. 우선 들어가서 어머님께 연락 먼저 드리세요. 아가씨가 갑자기 사라진 거 알면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근데 올라올 거면 말씀드리고 올라오지 왜 그냥 온 거예요? 언니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약을 올리다니요. 생각해봐요. 내가 오빠 집에 간다고 하면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할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며느리 무서워서 엄청 눈치 보는데 분명 못 가게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올라와서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도 어머님 걱정하실 텐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게 오빠가 매달 주던 용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랑 결혼한 뒤로 나 완전 망했어요. 오빠도 오빠인데 엄마까지도 용돈도 안 주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긴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쏘아붙이고 있었기에 제가 대답을 회피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신우이가 뒤를 따라 들어왔고요. 잠시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우이에게 다시 말을 했어요. 아가씨, 빨리 어머니께 연락드리세요. 알았어요. 저녁만 먹고 할게요. 아가씨가 안 하면 제가 전화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가씨 여기 있는 거 말씀 안 드리면 나중에 저까지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짜증스레 말을 하고는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부터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엄마가 취업하라며. 취업을 뭐 그냥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당분간 오빠네 집에서 자격증 공부하면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러게 용돈도 다 끊고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총구석에 일자리가 어딨다고 그래? 암튼 난 여기서 미용학원 다니다 취업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싫어. 안 내려가. 나 절대 못 내려가.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쓴소리를 한 모양으로 신우이가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나만 못마땅해 하는 거야? 하도 취업하라고 해서 하겠다는데 왜 또 뭐라고 하는 거야? 휴대폰을 들고 홀로 분풀이를 하다가는 신우이가 제게 말을 했어요. 이게 다 언니 때문이에요. 아가씨, 말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는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언니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집안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언니가 엄마랑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다니요? 그러니까 오빠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거에 대해 불만 있다고 말한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아가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저 그런 소리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소에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주 부려댔던지라 저도 지지 않고 대꾸했는데요.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좀 이상해서요. 명색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눈치를 너무 보고 있잖아요. 혹시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죠. 아가씨, 자꾸 그렇게 억지 부리면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라며 제가 신호위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려대서 보니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가씨요? 지금 저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당장 내려보내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우선 올라왔으니까 며칠 있다 내려가라고 하던지 할게요. 제가 시어머님을 설득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신우이가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려보내다니요. 아니, 그게 어머님께서 당장 내려보내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안심시켜드릴까 싶어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제 말에 신우이가 말을 돌리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나저나 오빠는 언제 오는 거예요? 아가씨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약간은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가면 갈수록 심해져가는 신우이의 억지를 마냥 받아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미 시어머님 전화를 받은 모양으로 잔뜩 성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넌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어떡해? 그리고 미용학원을 다닐 거면 거기서 다니던지 하지. 연락도 없이 무조건 올라오면 어떡해? 그런 촌구석에 미용학원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올라온다고 하면 다들 그러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말했잖아. 여기 미용학원 다니면서 취업할 생각이라고. 우리 집에 있어도 될지는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네 새언니랑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네가 왜 통보를 하고 있어?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남편이 신우이를 마구마구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신우이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고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다들 화만 내면 뭘 어쩌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았음 우리도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야. 네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남편이 다시 신우이를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우선 진정하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내일 아침 일찍 엄마 올라오실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님께서? 어차피 내일 주말이라 터미널로 마중 나간다고 했어. 그럼 내일 어머님 올라오시면 같이 상의해보면 되겠네. 라며 일단은 그쯤에서 대화를 중지시켰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내내 모두들 입을 꾹 다문 채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터미널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신우이 등짝을 있는 대로 날리고 있었어요.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인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취업하라며.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
네 성격에 미용은 뭔 놈의 미용을 한다고 난리야. 며칠 하지도 못할 거면서. 시어머님이 신우이에게 너무나 화를 내고 있었기에 제가 시어머님을 말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당분간만 여기 있으면서 배우라고 해보는 건 어때요? 아가씨 말대로 거기에는 미용 학원이 없긴 하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잘 들으세요. 만약 여기 있으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바로 어머님께 연락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미용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한다는 조건이에요. 아니다. 그냥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주면 그만이야. 저거 성격도 지랄 맞아서 여기서 지내지도 못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월세방은 여자 혼자 있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혼자 월세방 내보내면 우리도 많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니들 불편할까 봐 그렇지. 저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을 안심시켜드린 후 그날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신우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은 퇴근을 했더니 신우이가 음식을 해서 밥상까지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아가씨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하긴 했는데 맛은 보장 못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와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가씨 미용 공부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저녁은 간단하게 샐러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언니한테 점수 따려고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냥 먹어주면 안 돼요? 저 혼자 밥 먹기도 좀 그래서요. 신우이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아가씨 힘들까봐 그런 것 뿐이에요. 전 괜찮으니까 같이 밥 먹어요. 아가씨가 제 손을 잡아 끌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긴 했던지라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요. 시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은 모양으로 맛이 아주 훌륭했어요. 이걸 진짜로 아가씨가 한 거예요? 그럼요. 예전부터 엄마 등 뒤에서 나름 배운 게 있다 보니까 흉내만 내본 건데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신이 난 채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퇴근했더니 아가씨가 저녁을 준비해 놓은 거 있지? 뭐? 음식을 준비했다고? 어,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 나 완전 많이 먹었잖아. 아가씨도 느낀 게 많은지 노력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행이긴 한데 내 동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여전히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도 전화를 해서 신우이 칭찬을 했지만 시어머님 역시 뭔가 개운치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거의 날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고요. 당신 괜찮은 거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래도 항상 저녁을 간단하게 먹다가 너무 과하게 먹은 모양이야. 오늘은 좀 자중해야겠다. 남편과 제 말을 들은 모양으로 신우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제 아가씨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난 모양이에요. 정말요? 어떡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우이가 너무나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신우이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며칠에 한 번씩 신우이가 저녁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저녁을 먹고 난 뒤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신우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신우이를 절대로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고 고맙게도 신우이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친구들과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한 친구가 제게 결혼식 사진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사진 잘 나왔어? 앨범 좀 가지고 와봐. 궁금하단 말이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제가 앨범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 앞에서 펼쳤는데요. 앨범을 펼치자마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남편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나 앨범 사진 속에 있던 제 얼굴마다 누군가 검정색 볼펜으로 새카맣게 마구마구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친구들은 약간은 겁에 질린 듯해 보였고 남편의 표정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놀란 제가 급히 앨범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사진관에 연락을 좀 해봐야겠는데? 사진관에서 보내줬을 때 확인 안 해본 거야?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확인 못 해봤어. 이미 파일로 받아서 다 봤던 거라.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얼버무리고 있었기에 친구들도 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묻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어마무시해 보였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요. 잠시 후 친구들이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신우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뭔가 이상해서 그래. 남편이 신우이 방을 구석구석 뒤지다가는 어느 순간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뭔가를 손에 쥐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남편 손에 들려있던 것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들고 있던 건 시럽으로 된 변비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에 이상했던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저녁마다 음식을 했던 신우이가 제 음식에 변비약을 넣었다는 걸 어림짐작으로나마 알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식 앨범과 변비약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아무 말 없이 신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들어오다가는 거실 탁자에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 듯 하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떼며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사진에 이래놓은 거야? 사진관에서 잘못한 거야? 몰라서 묻는 거야?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대체 네 방에 변비약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고 사진은 대체 누가 이래놨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 진짜 모른다는 거지? 너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이제부터 너랑 영 끊고 살 테니까 바른 대로 말해. 네가 하나뿐인 내 동생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난 두 번 다시 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어찌나 무섭게 변해 있던지 저조차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만 실토를 했어요. 새언니가 들어온 뒤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랬어. 이게 다 새언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당장 짐 싸. 지금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남편이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신우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뭐라고 입을 떼려고 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인지 조용히 짐을 싸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 신우이는 억지로 짐을 싸고는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시어머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우이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해 보였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신우이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네요. 그동안 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님이 그토록 화를 낸 적이 처음이었기에 잔뜩 겁을 먹은 채 신우이가 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수진이 있잖아. 엄마 친구가 하는 미용실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니만 돈을 보내왔더라고. 아가씨가 미용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머리하면 머리 감겨주는 일 그런 거 하고 있다나 봐. 그러면서 미용 기술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진짜? 근데 무슨 돈을 보내와? 우리 앨범값 물어내라고 했거든. 그럼 그 돈을 보내왔단 말이야? 미용실에서 일해서 보내온 모양이야. 근데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당신은 수진이한테 일치 연락하지도 마. 엄마도 여전히 수진이랑 말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 뒤 신우이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나름 열심히 미용실을 다니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다른 가족들의 냉랭한 모습에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이었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신우이와 말도 섞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용실 사장님 말에 의하면 신우이가 미용에 소질이 있는 모양으로 나름 잘 배우고 있다고 했다네요. 신우이가 어딜 가든 대부분은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두곤 했다는데 이번에는 5개월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남편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신우이에게 여전히 냉랭한 모습이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디 신우이가 바른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